안녕하십니까. 한남 뉴타운 센츄리 부동산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재개발지역, 특히 한남 뉴타운 지역의 입주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과연 한남 뉴타운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실 것이며, 또 이 물건을 구입했을 때 과연 평가, 권리가, 또 이어서 추가 금액까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한남 뉴타운 어떤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평가에 있어서 이 평가는 우선 평가사가 하지만 현재 어떤 권리가가 확정되기 전에는 대부분의 추정에 의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데요. 과연 물건을 구입했을 때, 어떤 물건을 구입했을 때 이 평가가 얼마 정도 될 것이며, 또 평가에 따른 권리가, 또 권리가가 나오면은 총 조합원 분양가 대비 추가 금액이 발생되는지 또는 환급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가 부분은 향후 사업 시행이 완료가 되면은 관리처분 전에 구청장 또는 서울조합 이 두 개 기관에서 평가사를 선정해서 두 개 기관에 평가한 금액을 평균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현지에서 평가 이전에 추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가는 대부분 재개발 지역에서 보면은 1번 단독 토지 부분에 있고요. 단독주택이 있고, 이 단독주택에는 평가에서는 나대지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포함이 되고, 두 번째, 공동주택이 두 가지 크게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평가 방법에 있어서는 원가법이 있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는데요. 원가법은 이 주택, 그러니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는 경우에 단독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단독주택 평가 범주에는 나대지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이 있게 되는데, 단독주택은 기본적으로 단독평가와 공동주택의 평가 방법은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은 원가법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 공동주택은 거래사례 비교법을 하게 되는데, 단독주택의 원가법이라고 한다면은 평가사가 현재 이 단독주택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현재 공시가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본을 해서 토지 평가를 하고, 건물은 감정평가사가 최근 시세에 맞는 건설 비용을 가지고 전체 이 면적에 대한 건물을 지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부분은 어느 일정 기간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그런 평가 방법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토지 평가와 건물 평가를 해서 합산을 하게 되는 게 우선 평가 금액이고요. 평가 금액이고, 자, 여기서 평가 금액하고 권리가가 있게 되는데, 권리가는 평가 금액은 평가사가 하고, 권리가는 각 구역별로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또 소요되는 비용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익률이 되겠습니다. 이익률인데, 자, 우리가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재개발 지역에서는 비례율이라고 하죠.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이 비례율은 각 구역별로 같이 옆에 맞물려 있는 단지를 하더라도 구역별로 비례율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구역을 선택할지는 자기가 선호하는 지역, 즉 역세권을 중요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는 한강변을 중요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택하여서 물건을 고르시면 되겠는데요. 그럴 때 이 권리가가 높아지려면은, 첫째, 사업성이 우수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사업성이 우수하게 되려면은 첫째, 모든 비용의 원가가 다 그렇지만 토지가 적게 평가되고, 그
다음에 일반 분양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에 권리가가 높아지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권리가가 비리율이 평가분의 비리율이 50%가 이런 경우는 뭐 좀 드물긴 하지만 50%가 됐을 때 이익 예상됐을 때 대부분 평가사들이 조합이라든가 이런 관계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 비례율을 권리 평가 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재개발 지역에서는 대부분 90%에서 이 권리가입니다. 권리가가 90%에서 105% 정도 이 정도로 형성이 되는데, 왜냐 그러면은 조합도 일반적인 그 이익 단체이기 때문에 이익금에 대해서 세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무 처리를 감안해서 이렇게 조화롭게 권리가를 산정한다는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거래사례를 적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착오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가격의 거래사료를 비교한다고 하니까 한남 뉴타운의 어떤 지금 시세가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한남 뉴타운에 거래됐던 가격을 거래사료로 적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우선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한남 뉴타운이 이렇게 있을 때 만약에 2019년도에 한남 뉴타운을 평가를 한다 했을 때는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전년도인데, 전년도 2018년을 기준해서 주변 지역 거래 사례를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 주변 지역이라고 한다면은 옥수동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태원 동이 될 수 있고, 또는 주변 지역 원효로 이런 주변 지역에 한남 뉴타운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지역에 같은 평형의 같은 층 같은 방향 유사 평형을 거래된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어떤 유사한 그런 주택, 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적용한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중에 우리가 결론을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자, 평가 방법에 있어서 원가법하고 실제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가법으로 적용하는 것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사용했을 때 권리 평가 추정치가, 단독주택은 자체 토지로 하기 때문에 약간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변 사례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정을 할 당시에는 약간 주관적인 추정치가 될 수 있다. 이 차이, 객관성하고 주관성의 차이가 상당히 클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자, 이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개별 공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추정이 객관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주관적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추정치가 오차가 좀 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각 재개발 지역에 할 때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공동주택 가격이라 있겠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에서 어떤 보정률을 적용해서 이거를 추정치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추정치라는 것은 실제 향후의 평가 금액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면은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각자마다 그 자금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선택은 물론 본인이 이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전체 말씀드리자면은 단독주택이 평가 금액에서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남 뉴타운의 각 물건에 대해서 특히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대해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면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유선상으로라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